아프리카 알고 보면 앤드 이은별. 대학 시절부터 아프리카에 매료됐다.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튀니지, 르완다, 짐바브웨까지 종횡무진 누빈 필자의 경험담은 지인들 사이에서 늘 또 아프리카야라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국가마다 다른 목적과 이유로 다녀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필자는 몸과 마음이 늘 아프리카로 향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듯하다. 그럴 때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54개국이 있는데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애써 감추곤 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대륙 전체를 뭉뚱그려 인식하는 편협한 세계관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때 필자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짐바브웨에 머물며 이러한 문화적 인식을 다시 보게 됐다. 개별 국가를 하나의 아프리카로 환원해버리는 서구 중심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아프리카 내부에서 작동하는 고유의 목소리, 바로 5월 25일 아프리카의 나레프러카 데이를 기념하는 아프리카만을 위한 축제를 경험한 덕분이다. 이미지 확대 아프리카의 날 61주년 행사. 아프리카의 날 61주년 행사. 짐바브웨 자유박물관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날 61주년 행사 2024.5, 29. 저자 촬영 이은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프리카의 날은 1963년 아프리카 연합 AU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 AU가 창설된 날이다. 1951년 리비아를 시작으로 이집트, 수단,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독립했다. 사하라 이남에서는 가나가 1957년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1963년에도 포르투갈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스페인 서사하라, 적도 기니, 영국 남로디지아 짐바브웨 등은 여전히 식민 지배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OAU 창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독립과 단결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게 된다. 그 이념적 기반이 바로 범아프리카주의 팬-AFRICANISM다. 범아프리카주의는 아프리카 대륙 내부에서 시작된 사조가 아니다. 노예무역에서 시작된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열망과 끊임없는 타자와의 직면한 유럽과 아메리카, 흑인 지식인들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운동에서 비롯했다. 이는 곧 사상적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했다. 아프리카 대륙 내 식민주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으로 이어졌다. 가나 초대 대통령 콰메 은쿠르마는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아프리카 독립운동과 정치적 통합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이다. OAU는 개념적 차원에 머물 수도 있었던 범아프리카주의를 조직적으로 구현했다. 이들은 군사력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았다. 대신 옛소련, 쿠바,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정신적 무장, 군사훈련, 외교적 압력, 재정 지원 등으로 식민해방운동을 지원했다. 이처럼 범아프리카주의는 반식민 저항 이념이라는 점에서 범아시아주의 팬-ASIANISM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OAU는 2002년 AU로 조직을 재편해 정치-경제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원 아프리카원-에프러카라는 공동체 정체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5월 25일이 되면 각국 정부 부처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연대와 정체성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에서는 아프리카의 날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될 만큼 의미 있는 기념일이다. 2024년 5월 28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남서쪽으로 약 7 떨어진 자유박물관에서 아프리카의 날 6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짐바브웨 외교부와 짐바브웨 주재 아프리카 외교단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통 의상에서 착안한 현대적 복장을 차려입었다. 이들은 감각적인 패션을 두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았다. 민족적 특수성을 아프리카라는 보편적 정서로 녹여내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이야말로 범아프리카주의를 실천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짐바브웨 자유박물관은 2020년 12월 3일 첫 삽을 떴다. 이 박물관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서구 중심의 왜곡된 시선을 넘어 국가적 대륙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건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착공 이후 건설 및 전시품 수집이 지연됐다. 박물관은 1년 이내 2025년 5월 기준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식민주의에 맞서 싸운 선조들에 대한 업적을 기억 기록해 기념화하는 작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가 열린 헤리티지 빌리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화려한 복장과 활기찬 목소리로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지어 선 참석자들 뒤편으로 아직 마감되지 않은 벽돌벽에 무심하게 걸린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지 확대 헤리티지 빌리지에 걸린 그림. 헤리티지 빌리지에 걸린 그림. 그림은 범아프리카주의가 실천된 역사를 담고 있다. 2024.5 29 필자 촬영 이음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림 속 아프리카 전사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제국 군대에 용맹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폭력에 피집의 민족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을 반박하듯 오른편에는 결연한 얼굴을 한 여성 전사들도 보였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집단으로 봉기해 해방의 역사를 만든 이들 후에 마치 그림 밖으로 나와 아프리카의 날을 함께 기념하는 듯했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아프리카에 의한 아프리카를 위한 기념일이 있다. 가나 vs 탄자니아 1,000불이 가른 무지개 아프리카 앤드 이현정. 아프리카를 저 멀리 하나의 검은 대륙으로만 인식해왔던 필자에게 무지개 레인보우. 아프리카라는 표현은 큰 전환점이 됐다. 이 표현은 대륙에는 55개 국가가 있고 지역마다, 국가마다,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지방마다 다른 언어와 부족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아프리카는 우선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수단 총 6개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타ን자니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총 49개국로 나눌 수 있다. 북아프리카는 MENA, 미덜 이스트 앤드 노스 애프리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중동과 하나의 권역으로 분류될 만큼 이 지역 문화가 우세하다. 이들 6개국 중 서쪽은 마그레브 지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아우르는 곳이다. 아랍어로 해가 지는 지역 또는 서쪽이란 뜻으로 알마그리브 -MAGHRIB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대체로 아랍인 모습을 많이 하고 있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개국 가운데 21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절대빈곤선인 하루 $3 약 4,100원 이하 수준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이달부터 빈곤 인구 비율을 2021년 구매력 평가지수 PPP 1일 $3 기준 인구 대비 %로 통계 발표하고 있다. 서아프리카는 국토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국가들이 촘촘하게 몰려 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대외협력기금 EDCF 사무소에서 일하던 현지 직원 중 운전기사와 행정직원은 서로 다른 부족 출신이었다. 가끔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아프리카에는 1,000개의 언어와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인들 뿐 아니라 유럽 중동인도 중국 사람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동서남북 수도와 지방에 따라 외모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무지개. 아프리카라는 표현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경제중심 다르에스살람과 서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 각각 3년과 2년 동안 머물면서 느껴진 차이점을 정리해본다. 다르에스살람에서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가나는 영어 외에 주로 사용되는 트위티WI어 외에도 이위유어, 가가어 등 부족어도 많이 사용한다.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면 다르에스살람은 10층 이상 고층 빌딩이 많이 보인다. 서구 대도시 같은 인상을 강하게 준다. 아크라는 45층 정도 건물이 대부분이다. 5층만 올라가도 뻥 뚫린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아프리카 전통 도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가나는 매주 금요일을 전통 복장 착용의 날로 지정해 지킨다. 관공서나 큰 행사에서 켄트천 무늬의 전통천을 반나체에 걸치는 옷차림이 나온다. 부족장이 사망하면 애도의 의미로 마을 전체에 강제 정전을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의 경우 인도 중동계로 보이는 고소득층이 많다. 이는 과거 동아프리카 연안에 중동 세력이 먼저 진출하고 영국 식민지 지배 시기 인도인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로 이주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가나는 과거 골드코스트 황금의 알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유럽과 활발한 교역으로 아산티족 등 일부 부족을 중심으로 부유한 현지인들이 많다. 탄자니아의 고급 아파트 수영장을 찾으면 대부분 피부색이 검지 않은 외국 주재원들이다. 가나는 외국인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식당, 카페, 미술관, 쇼핑몰 등이 탄자니아보다 훨씬 많다.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나인이다.
가나 부유층 및 상류층 비중이 탄자니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회화, 공예 등 가나의 예술은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띈다. 이미지 확대 테라코타 수집품. 테라코타 수집품. 필자가 가나에서 구입한 테라코타 수집품 이연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탄자니아의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는 약 1,000달러 136만 원이고 가나는 2,000달러 272만 원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2배 차이지만 체감되는 소득 수준 격차는 그보다 크다. 물론 1인당 GDP는 평균 수치일 뿐이다. 가나에도 여전히 연소득 1,000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탄자니아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가난한 풍경은 이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도 1인당 2,000달러대라는 평균 수치가 보여주는 차이가 일상에서 목격된다. 지방을 여행할 때 마주하는 마을 전경도 다르다. 탄자니아 첫 지방 여행 때는 지붕 없는 집, 화장실 없는 조그만 원룸. 흙벽집, 출입문 대신 천으로 가린 집, 큰 나무 그늘에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남자들, 수도와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집들을 마주했다. 가나는 양철 지붕, 시멘트 블록 벽, 나무나 철로 만들어진 문, 떼약볕 아래. 어디론가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개발협력 활동가 입장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탄자니아, 가나 모두 부정부패가 심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탄자니아는 생존을 위한 부정부패가 많았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찰과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아 아이들. 기초교육을 시킬 수 없는 가난한 일반인들로부터 푼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가나는 고위직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로부터 이권 제공이나 친인척 채용을 요구받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서아프리카에 고착된 영고주의와 부족의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 환경은 탄자니아보다 가나가 나았지만 고위직 부정부패에 대한 피로감으로 현지 생활에 대한 인식은 가나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가나에서 임기를 마칠 때쯤이다. 내륙 지방 도시를 여행하다가 킨템포 폭포 KINTEMPO 워터폴즈 유원지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열심히 춤추는 사람들과 가족 단위로 놀러와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휴일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생존 활동에서 잠시 벗어난 여유와 유의를 즐기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탄자니아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팍팍한 일상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가나는 1년에 한 번 지친 일상과 한여름 더위에서 벗어나 계곡을 찾아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탄자니아에서는 가족공원이라고 할 만한 유원지를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에서 가족 단위로 유원지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1인당 GDP 숫자에 착시 효과가 있더라도 두 나라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평균 1,000달러대와 2,000달러대가 만들어내는 격차라고 생각한다. 탄자니아 시민들이 질박한 일상에서 며칠이라도 잠시 벗어나 가족 단위로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프리카와 친구 되기 위아더월드 넘어서야 엔드 박기태. 지난해 한국은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은 환영 만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나라라며 아프리카에 진실된 친구가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공무원은 한국은 아프리카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은 아프리카 하면 빈곤, 분쟁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들이 아프리카와 진실된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긍정적이고 균형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은 우리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프리카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빈곤, 기아, 내전이라는 화석화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선한 의도가 만든 왜곡된 이미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1985년 마이클 잭슨이 작곡하고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참여했던 위아더월드의 아더월드. 뮤직비디오는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한 숭고한 취지로 제작했다. 이 영상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다.
수억 명의 시청자를 통해 대규모 모금과 후원 캠페인의 기폭제가 됐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프리카 빈곤 구호의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회자된다. 문제는 이러한 선한 의도의 영상들이 오히려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제구호단체들의 모금 광고에서 앙상한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내전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는 난민들의 절박한 눈빛을 쉽게 접한다. 이러한 영상은 모금 활동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54개국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아프리카 절대 빈곤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우리를 가둬버린다. 이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국민들 스스로에게도 자신들이 항상 도움만을 바라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지 확대. 짐바브웨 전 부통령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모습. 짐바브웨 전 부통령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모습. 박기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왜곡된 시선을 비추는 거울. 노르웨이를 위한 아프리카. 노르웨이 국제지원펀드 SAIH가 기획한 노르웨이를 위한 아프리카 뮤직비디오는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위 아더 월드를 패러디한 이 영상에서 아프리카 청년들은 살인적인 추위에 고통받는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 난방기를 보내야 한다며 합창한다. 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노르웨이를 아프리카 청년들이 돕는다는 역설적인 설정이다. 이 영상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게 했는지 깨닫게 한다. 노르웨이가 추위에 고통받는 아이들만 있는 곳이 아니듯 아프리카 또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메시지다. 또 이 영상은 서구 사회의 원조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 아프리카에 대한 도움이 진정한 상호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의 자화상 한국을 위한 세계. 우리는 노르웨이를 위한 아프리카 영상을 보며 한국을 위한 세계라는 뮤직비디오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최근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 역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2억 명의 한류 팬을 가진 문화대국 대한민국. 그러나 정작 한국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인 사실이자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심지어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만약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한류 팬이 불쌍한 한국 청소년들을 돕겠다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만들고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 한국의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한국의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어요. 한류를 통해 매일 행복한 세계인들이 월 2만 원 후원금을 모아 한국의 병원을 짓고 간호사와 의사를 보내줍시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을 통해 행복해진 우리가 한국 청소년들을 도울 때입니다. 한국 청소년을 구합시다. 이런 영상이 전 세계 한류 드라마 상영 전에 광고로 등장하고 그 결과 한국 청소년이 국제사회에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첫인사로 당신의 정신 건강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 자신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인식하는 외국인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처럼 미디어가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만을 강조해 아프리카를 절대 빈곤 국가로만 각인시킨다면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지 확대. 짐바브웨 청소년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모습. 짐바브웨 청소년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모습. 박기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프리카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법적 노력 필요성.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한국에서 아프리카 후원 광고가 왜곡된 인식을 확산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미디어 지침을 법적으로 제정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방크 관계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극단적 빈곤 사례를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보다 현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은 아프리카의 왜곡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향된 미디어는 시청자에게 아프리카를 기아와 빈곤의 땅으로 그곳 사람들을 도움만 기다리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 같은 인식의 왜곡은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공적개발 원조 ODA로 아프리카에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지원 규모를 약 100억 달러 약 13조 6,880억 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를 돕는데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미디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을 보유한 문화 강국 한국. 이런 한국이 아프리카 편견을 막는 미디어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일은 아프리카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한국인이 실천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동정과 문제의 대상이 아닌 무한한 잠재력과 역동성을 가진 파트너이자 지구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